여러분의 뇌 건강 주치의 이원구입니다. 원장님, 하지불안 증후군은 어떤 증상이 있고 이게 왜 생기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물론 특징적으로 밤에 다리 쪽에 이제 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지불안 증후군도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뇌에 저장되어 있는 철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도파민의 장애가 생깁니다. 그 도파민 장애가 생기면 특징적인 4가지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특히 양쪽 다리 쪽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감각의 이상 느낌이라든지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 간지러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특징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심해지고 움직이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낮보다는 밤에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십니다. 이 4가지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실제로 진단도 이 임상 증상으로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원장님, 그럼 하지불안 증후군은 얼마나 흔한 질환이고 어떤 분들한테 이게 잘 생기나요? 실제 전체 유병률이 꽤 높습니다. 한 16% 정도 되고요. 성별로 따지면 남자보다 여성,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철분이 부족한 여성들한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철분 결핍성 빈혈, 그 다음에 신장질환, 신부전 환자, 그리고 당뇨, 그리고 임신한 여성들한테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 하지불안 증후군 이 병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그 하지불안 증후군의 원인 물질이 철분입니다. 그 철분이 결핍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약제들이 필요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도파민 효연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파2 델타 리간드라는 약제이고, 세 번째는 오피오이드, 네 번째가 철분 치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치료에 어떤 병양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전에는 이제 도파민 효연제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도파민의 장애가 생겨서 생기는 병이다 보니까 이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하지만 약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약을 계속 늘리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효과가 떨어지고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외에 알파2 델타 리간드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치료 효과는 조금 미미합니다. 하지만 약제의 내성도 없고요. 환자의 그런 통증을 그리고 같이 경감시킬 수 있는 이 효과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약제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오이드 약제는 알파2 델타 리간드라든지 도파민 효연제에서 효과가 없는 분들한테, 특히 난치성 하지불안 증후군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지만 이 약제 또한 독성이 강하고 약제에 대한 내성,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분 치료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지불안 증후군은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철분을 보충하게 되면 이런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 철분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철분 치료에 앞서서 이 환자가, 하지불안 증후 환자가 철분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우선 철분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액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철이라든지 철분 포화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장철인 페리틴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이게 75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철분 포화도가 25% 이하인 경우에는 철분에 보충을 해야 되는 환자에 해당이 되고, 이 철분 치료가 이제 필요하다 하면 경구용 약제 또는 주사제로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철분의 치료에 있어서는 2가지가 있는데, 경구용과 주사제가 있습니다. 경구용은 아무래도 이제 위장의 이제 흡수를 돕기 위해서 식전에 비타민 C와 같이 복용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흡수를 도와주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위장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변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정맥 주사, 이제 주사 치료제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페릭 카르복시 말토즈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500ml 정도 되는데, 우리가 500ml 또는 1000ml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제로 약 한 15분에서 20분간 우리가 정맥 주사를 하게 되고, 물론 이 주사를 줌으로 인해서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고, 하지만 이 약제에 대해 주사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사를 주고 나서 반드시 30분 정도는 꼭 병원에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치료 경과를 어떻게 관찰을 하고? 우선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환자를 보고요.
우선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체내 저장철이 얼마큼 유지가 되는지, 철분 포화도 유지가 되는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경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페리틴의 감소가 확인이 된다 하면 재투여도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으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6개월, 1년 간격으로 환자한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가 불편해서 깨면 어떻게 되죠? 물론 이제 잠에서 깨고 났을 때 급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는데, 우선은 이 증상 자체가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면 심해지고 움직이면 좋아지기 때문에 다리 마사지를 하거나 그냥 따뜻한 물로 조욕을 하거나 냉온 팩으로 해서 우리가 다리를 좀 이완을 시켜주면 증상들이 바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증상을 악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그다음에 담배, 그다음에 니코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취침 전 1시간, 2시간 전에는 이런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하지불안증으로 의심될 때는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 관련된 그런 간별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지불안 증후군을 잘 보는 수면 전문의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는 타 수면 장애를 우리가 감별하기 위한 수면 다운 검사,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철을 우리가 혈액 내 저장철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 이런 검사들을 시행을 해서 정확하게 하지불안 증후군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